여러분, 매달 뉴스에서 신규 일자리 몇만 개 증가 이런 헤드라인 보시죠? 근데 이 숫자가 정말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경제의 건강 상태를 딱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매직 넘버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려면 매달 일자리가 얼마나 새로 생겨야 하는 걸까요? 어떨 땐 20만 개 늘었다고 막 좋아하다가 또 어떨 땐 10만 개에 그쳤다고 걱정하잖아요. 아니,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이 막 헷갈리는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쏟아지는 뉴스 속 숫자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뭔가 딱 잡아주는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경제학자들이 바로 그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매직 넘버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면 뭔가 막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제자리 걸음이라도 제대로 해야 앞으로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방금 제가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숫자로 딱 표현한 게 바로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손익분기 고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매직 넘버의 진짜 이름인 셈이죠. 이 개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으니까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경제 전체가 거대한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을 굴러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손익분기 고용수라는 건요. 그 러닝머신에서 뒤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달려야 하는 최소한의 속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경제가 매달 만들어내야 하는 최소한의 일자리 수,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숫자보다 일자리가 적게 생기면 실업률은 올라가고 반대로 더 많이 생기면 실업률은 내려가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자, 그럼 이 매직 넘버 구체적으로 몇 개일까요? 궁금하시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경제 상황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2016년의 숫자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2016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쫙 모아서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미국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꽤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 숫자는 바로 14만 5천 개였습니다. 2016년 그 당시에는요. 매달 최소한 14만 5천 개의 일자리는 새로 생겨야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던 거죠. 사실 그 당시로서는 꽤나 놀라운 숫자였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니, 왜 하필 14만 5천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숫자는 왜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걸까요? 이제 이 매직 넘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핵심 요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왜 14만 5천이었을까? 그리고 왜 항상 같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경제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직 넘버는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진 상수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나 경제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표인 셈이죠. 특히 2016년에 그 14만 5천이라는 숫자를 만든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대한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하면서 시장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당시 미국 고용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를 시작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새로 들어올 사람은 적은데 나가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딱 맞물리면서 경제가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신규 일자리 수의 기준, 즉 손익분기점이 과거보다 낮아졌던 겁니다. 자, 2016년의 사례를 통해서 이 숫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개념이 단순히 과거의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더 큰 그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손익분기 고용수, 즉 매직 넘버는요, 무슨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특정 시점의 경제 건강 상태를 딱 찍어서 보여주는 한 장의 스냅샷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스냅샷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내부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펴본 이 매직 넘버는요, 크게 두 가지 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인구 증가나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둘째, 노동시장의 상황 같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이 매직 넘버도 당연히 함께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경제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매직 넘버는 과연 몇이 될까요? 이 숫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이해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미래 경제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줄도 모릅니다.